혹시 제 화면이 지금 보이실까요? 우리 구글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 거의 대부분 네이버로 검색하셔서 아마 거의 대부분 아마 검색들은 네이버 통해서 많이들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글이 안 보여요. 구글이 안 깔려 있는데요. 구글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네이버로 검색 들어가셔서 그냥 구글이라고만 치시면 되세요. 자, 구글이라는 검색을 통해서 바로 보시면 구글 웹사이트가 보이시죠? 자, 딸깍하고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자, 설문지라고 해서 정말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실 것 같고, 자, 구글로 이렇게 접속을 하셨다라고 하시면, 자, 자동으로 우리는 구글 연동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위에 상단에 보시면, 자, 지메일, 이미지, 자, 여기 보시면 구글 앱이라고 해서 생소한 이런 점 9개가 보여지실 텐데요. 이 부분을 딸깍하고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여기에 다양한 이런 앱 버튼들이, 아이콘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뭐 문서라든지 우리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은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PPT, 엑셀을 활용하는 버튼들이거든요. 대부분의 엑셀이라든지 PPT는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잖아요. 네,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는데 이것들은 우리 구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랑 웹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공하는 목록들이고 우리는 이제 설문지를 만들 거기 때문에 밑에 하단에 여행 옆에 설문지 보라색 이 파일 모양처럼 생긴 부분을 활용해서 설문지를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거의 2달 전인가 그때쯤에 한번 설문지를 한번 만들어 봤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엑셀로 다시 한번 활용을 해서 거기에 리스트업하는 그 부분까지는 디테일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진 않았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설문지를 만들었던 목록들이에요. 네, 조금 수두룩하게 많긴 한데 우리 선생님들은 아무것도 보이시지 않으실 거예요. 최근 설문지. 그동안에 제가 만들었던 설문지들을 자동으로 얘네들이 구글에서 자동으로 저장을 해서 이렇게 목록화 시켜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얘네가 자체적으로 구글 저장까지 도와주고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시고, 저는 설문지라고 해서 저는 만들 줄 몰라요 라고 하시는 분들 또한 이 구글에서 제공하는 이런 무료 템플릿 이런 툴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위에 상단에 보시면 템플릿 갤러리라고 해서 자, 화살표 버튼 딸깍하고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연락처 정보, 약속 잡기, 행사 참석 여부라든지 파티 초대, 뭐 기타 등등등 업무 관련해서도 뭐 행사 의견 사항 받는 거라든지 주문 요청은 어떻게 받는 거라든지 작업 요청은 이렇게 받는 거고 등등등 나와 있는데 하나 한번 아마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고객 의견이라고 해서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클릭하는 부분을 링크로 만들 거예요. 링크로 만들어서 아하, 이렇게 고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고객은 이렇게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구나. 이게 설문지라는 거구나. 라는 것만 알고 짚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보시면 자, 제목 보이시죠? 고객 의견. 그리고 밑에 보시면 어떻게 하면 고객님의 경험을 개선할 수 있을지 등등등 이런 부분을 부가 설명이라고 해요. 서브 텍스트 그러니까는 제목 다음으로 적어주시는 부연 설명들을 여기다가 적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하나씩 의견 유형이라든지 또는 의견이라든지 또는 개선 제한 사항 등등등을 우리가 질문 추가해서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질문 추가하는 방법까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선생님들께서 하나씩 질문 추가를 만들어 보시도록 할 텐데 직접 제가 이제 설문지를 만들어서 우리 채팅창에다가 제가 보내봐 드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마치 고객의 입장에 대해서 직접 작성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게 템플릿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이전 버튼, 자, 되돌아가기 버튼 바로 보이시죠? 자, 고객의 의견이라고 적혀져 있는 제목 부분 위에 보시면 되돌아가기가 있습니다. 이전 페이지 클릭. 그러면 자, 그동안에 여기서 제공했던 툴은 나는 벗어나서 다르게 새롭게 만들 거야 라고 하시면 위에 내용 없음 부분을 클릭해서 플러스 보이시죠?
네, 플러스 부분을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면 이렇게 자, 무지 상태가 나와요. 자, 하나도 입력이 안 되어 있는 상태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씩 입력을 해서 넣어 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만의 설문지로. 자, 제목 없는 설문지 이 부분에 아까 그 두꺼운 글씨 있었죠? 고객 의견.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입력해 보도록 할 건데 자, 딸깍 버튼 한번 눌러 주시고 드래그 해 주시거나 뭐 델레트 키 이용해서 뭐 지워 주시면 되십니다. 자, 이 부분에다가 더한 페이, 대리점, 가맹점, 신청서라고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리점, 가맹점 신청서라고 작성을 하신 뒤에 우리는 밑에 부가 설명 있었죠? 설문지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한 페이는 사업자, 비사업자, 개인, 프리랜서 등을 위한 카드 결제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또한 여기에다가 또 부연 설명을 작성을 해주시는 분들은 또 작성을 해주셔도 돼요. 좀 한번 더 넣어보도록 할게요. 별도의 장비 없이 앱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자, 또 하이픈 또 넣어주시고 여기에다가 또 추가적으로 푸드트럭 또는 플리마켓 또는 개인 교습 강사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작성을 또 해주시고 또 여기다가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가맹점은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부가 설명을 자, 더한페이 관련해서 여기다가 작성을 해주시되 우리가 거의 대부분 이걸 링크를 만들 거잖아요. 링크를 만들고 고객이 접속할 수 있게끔 우리가 어딘가에 SNS 채널에다 그 링크를 넣을 거기 때문에 굳이 뭐 부가적으로 여기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블로그라든지 또는 우리가 인스타그램에 이미 나를 알렸잖아요. 더한페이 나라는 사람을 알렸기 때문에 거기다가 일단 여기 신청하세요 라고 해서 링크를 남겼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굳이 막 구구절절히 남기지 않으셔도 우리는 블로그에다가 남기거나 또는 인스타그램에 나를 알리고 나서 링크만 남기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작성을 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제목 없는 질문 이게 이제 우리가 질문 사항이 하나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자, 제목 없는 질문 말 그대로 제목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질문 사항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제일 첫 번째 질문은 뭘까요? 네, 성함이겠죠. 성함이 누구인지 성함이라고 해서 그냥 간단하게 한번 작성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 유형이라는 건데요. 자, 성함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짧은 거니 아니면은 긴 거니 아니면 객관식 유형을 선택하게 할 거니라는 유형이에요. 자, 한번 이 부분 딸깍하고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성함이 지금 우리가 짧은 답변을 요하는 질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답형을 클릭해 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쉽죠?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단답형으로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밑에 보면은 단답형 텍스트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으시죠? 여기에 이제 질문 추가를 계속해서 하나하나씩 우리가 이제 목록을 만들어야 돼요. 자, 성함, 그 다음에 이 질문 추가를 버튼을 활용을 해서 플러스 버튼을 활용해서 성함 다음에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좋겠죠. 고객의 연락처. 자, 연락처를 입력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 구글에서 알아서 자동으로 아, 성함에서 단답형이 나왔다라고 하면 연락처 또한 단답형이겠구나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유형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신기하죠? 자, 여기서 역시 질문 추가를 하나 더 넣으면 좋겠죠. 자, 성함 연락처를 받아놨는데 이분이 어딘가에 거주하고 있는지 이런 동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주소 부분을 조금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일부적인 주소 부분을 조금 입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유선상도 유선상이지만 오프라인 미팅을 통해서 우리가 또 찾아가서 또 찾아뵐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소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주소를 바꿔놨더니 바로 여기서도 구글에서도 아, 주소는 답변이 길어야 되잖아 라고 해서 얘네들이 인식을 해서 장문형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자, 장문형 여기다가 주소 다행정동까지 뭐 이런 식으로 남겨주셔도 되시고 주소를 다 입력을 뭐 다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다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남겨주시면 되시고 자, 여기에서 내가 잘
작성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위에 상단에 보시게 되면은 자, 위에 보내기 옆에 가운데에 미리 보기가 있으실 거예요. 아마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보이는 부가 기능은 보여지시지 않을 거예요. 제가 추가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은 테마 맞춤 설정과 미리 보기만 보여지실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런 다시 실행이라든지 실행 취소, 보내기 버튼만 보여지시게 될 거예요. 미리 보기를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게 이렇게 작성이 잘 되고 있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보여지는 미리 보기 화면입니다. 자, 이해하셨죠? 여기에서 요 설문지 수정 버튼을 다시 한번 딸깍, 이 볼펜 모양을 딸깍하고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다시 이 우리 수정 상태, 편집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또 다시 질문 추가를 할 거잖아요. 질문 추가하실 때는 항시 왼쪽에 이렇게 파란색 이렇게 파란색 시트가 바뀌어져 있는 상태에서 추가를 하시거나 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 연락처가 있는 상태에서 질문 추가를 하게 되면은 이 연락처 밑에, 그러니까 주소랑 연락처 사이에 질문 추가가 된다라는 거, 그거 유념하시면 되시고, 만약에 저는 성함이랑 이 연락처를 위치를 좀 바꾸고 싶어요 라고 하실 때가 있잖아요. 위치 변경도 가능합니다. 자, 위에 보시면은 연락처 위에 상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점 6개가 가로로 누워있는 부분이 보여지실 거예요. 저기에 갖다 대면은 화살표가 쌍방향으로 바뀌어지시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드래그 앤 드랍 이렇게 올려주시게 되면은 바로 성함 위에 연락처가 뚝 하고 떨어지게 됩니다. 자, 나는 이게 싫어요. 다시 연락처를 밑으로 내릴 거예요. 라고 하시면 다시 드래그 앤 드랍. 네, 이렇게 해서 밑으로 드래그해서 내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위치 변경까지는 어렵지 않으시죠? 자, 다시 질문 추가를 이제 주소 밑에다가 우리가 추가해서 넣을 거예요. 자, 왼쪽에 이렇게 시트가 파란색으로 바뀌어져 있는 상태에서 질문 추가를 해야 이 주소 밑으로 추가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다가 질문 추가를 다시 한번 넣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어떻게요? 가맹점 또는 대리점 체크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 건데 여기에 또 다시 체크박스라고 체크해 주세요라고만 입력을 했는데 유형의 체크박스로 바로 바뀌어져 있는 게 보여지실 텐데 유형을 살짝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답형, 장문형은 이제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이제 객관식 질문이 있었고 체크박스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간혹 이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 차이점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를 대리점 또는 가맹점 또는 대리점을 체크해 주세요 라고 해놓고 가로 열고 중복 가능이라고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네, 중복 가능한데 체크박스라고 적혀져 있는 요 네모박스 체크박스는 중복이 가능한 체크예요. 근데 이 객관식 질문은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요. 딱 단독으로 하나만. 그거 차이점만 유념하시고 우리는 중복 가능이기 때문에 체크박스로 두고 여기에다가 다시 딸깍 마우스로 딸깍 중복 가능이라고 해서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객의 입장에서 나는 가맹점, 대리점 나는 다 할 거야 라고 해서 중복으로 체크를 해주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우리는 옵션 1번 을 입력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이것도 역시 가맹점이라고 입력을 해주고요. 밑에 두 번째 칸에다가는 대리점이라고. 자, 딸깍하고 마우스를 갖다 대시기만 하면 옵션 2번으로 바뀝니다. 자, 옵션 2번을 역시 파란색 테두리가 둘러져 있는 상태에서 대리점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객들이 자, 중복으로 두 개를 하느냐, 하나만 하느냐 이렇게 체크해 주시게 되겠죠. 자, 어렵지 않으시죠? 여기에서 이제 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러스 질문 추가. 질문 추가를 어떤 걸 넣을 거냐면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작성해 주세요라고 간단히 접속할게요. 자, 작성해 주세요라고 해서 요 단어를 인식을 했는지 장문형으로 유형이 바뀌었네요. 네, 이런 식으로 다 작성을 해 봤는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만약에 고객이 하나를 지나치고 제출을 했어요. 하나 나는 연락처를 제출을 안 할 거야 라고 해서 제출을 하게 되더라도 제출이 되거든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는 성함, 연락처, 주소 또는 가맹점 또는 대리점 체크까지는 필수 정보로 난 체크를 해둘래. 그러면 필수로 요거를 활성화를 시켜주시게 되면은 이 고객이 요거를 작성하지 않으면 제출 자체가 안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성함 버튼에 딸깍하고, 자, 성함 버튼에 딸깍하고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밑에 자, 필수라는 이 항목이 있거든요. 요거를 활성화시켜 주시면 이 성함 옆에 빨간 별표 표시처럼 나타나지게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미리 보기. 자, 우리 미리 보기 눈 모양 들어가셨었잖아요. 자, 성함 옆에 별 모양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시면 필수 항목이다라고 해서 자동으로 게재가 되게 됩니다. 자, 편집하면 다시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이렇듯 이 고객이 성함, 연락처, 주소, 가맹점 또는 이 부분까지 선택을 해주셔야 제출이 완료가 된다라는 거를 꼭 명심하시고 우리가 꼭 이 사람이 꼭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 작성을 해주셔야 돼라는 부분은 필수 버튼을 활용해서 활성화시켜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나는 이 부분, 이 질문 추가를 삭제할 거야, 없어도 돼 라고 하시면 이 휴지통 모양을 클릭해서 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연락처라는 질문 사항이 삭제가 됩니다. 삭제는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런 식으로 주소도 역시 필수 항목 활성화를 시켜줄 거고요. 가맹점인지 대리점인지 요것도 필수를 좀 넣어주시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자 필수 항목들을 4가지 다 넣어주시고 나는 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것도 난 필수로 넣을래? 라고 하면 필수로 넣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럼 저는 요거는 뭐 사람들이 또 모를라 할 수도 있으니까는 질문하는 때 난 유선상으로 물어본다라든지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니까는 요거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내가 넣고 싶은 항목들을 이렇게 질문 추가를 활용해서 저는 이렇게 기본 사항만 만들었긴 했지만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난 여기다가 더 항목을 조금 더 넣어서 디테일하게 난 질문을 할 거야 라고 하면은 더 질문을 추가를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뭔가 설문지가 좀 밋밋하잖아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미지가 들어가니까 뭔가 화사해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미지, 뭐, 우리 맞춤, 우리 테마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눈 모양 미리 보기 옆에 보시면 테마 맞춤 설정이 있었습니다. 야, 자, 이렇듯 텍스트 스타일도 우리가 머리 글서부터 질문, 텍스트 요 내용까지도 폰트를 다 바꿀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 머리 글은 24 폰트가 제일 큰 사이즈예요. 24 이상으로는 안 돼요. 자, 이것도 보시면 로보토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도 블랙 한산스 요거를 조금 굵직굵직하게 난 만들고 싶어 라고 하시면 굵직한 폰트 사이즈로 폰트 크기로 만드시면 되시고 자 질문 역시 나는 조금 굵직굵직한 이 맑은 고딕도 있긴 하지만 조금 큰 글씨로 바꾸고 싶어. 왜냐하면 연세 있으신 분들도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15 폰트로 크기도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듯 저는 머리글과 질문만 좀 폰트랑 이런 글씨 크기를 조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리글 중간쯤 보시게 되면은 머리글 밑에 이미지 선택이라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머리글 위에 이미지, 자, 이미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넣는 자리거든요. 자, 이미지 선택 부분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구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이미지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는 있어요. 자, 많이 있는데 우리는 약간 더한 페이 필이 좀 나게끔 느낌이 나게끔 좀 바꾸고 싶잖아요. 여기 사파, 뭐 생일 정말 많이 있어요. 구글에서 제공하는 이미지들이요. 나는 그래도 이거 사용할래? 라고 하면 사용하셔도 무관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사진 가지고 올래? 라고 하면 업로드라는 이 테마로 들어가셔서 탐색 버튼을 눌러주게 됩니다. 자, 탐색 버튼을 들어가시게 되면은 그동안 우리 더한 페이에서 제공되는 이런 로고 같은 게 좀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더한페이 이런 로고 같은 거를 조금 가져와서 카드뉴스라든지 이런 걸 로고를 가져와서 마우스로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나는 이 부분이 좀 좋았어. 인생 피지. 자, 피지 사니까 인생 피지로 할 거야 라고 하면 이 부분만 딸깍 선택해 주신 다음에 완료 버튼 눌러주시거나 또는 나는 더한페이를 조금 부각시키고 싶어 라고 하시면 마우스를 자 휠을 활용해서 휠이 아니라 이 마우스 버튼 왼쪽 버튼을 활용해서 밑으로 내려가 줍니다. 그러면 더한페이 로고만 따올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테마가 살짝 노란 분위기에 자 이런 이미지 사진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덩달아 여기 왼쪽도 약간 상아색이라고 해야 되나 살구색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살구색 이미지로 바뀌었어요. 이것도 구글에서 자동으로 얘네가 인식을 해줍니다. 나 그래도 이런 약간 연한 갈색이라든지 살구색 이미지로 갔는데 색상을 바꿀래? 라고 또 묻습니다. 밑에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진한 고동색이나 아니면은 뭐 살구색 이런 약간 색상도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요 색이 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요 색으로 우리가 한 번씩 클릭해주면서 내가 원하는 구글 폼 색상도 바꾸실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아까보다 좀 한결 좀 더한 페이스러워졌죠? 네, 이 상태에서 테마 옆에 X 버튼으로 나가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설문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요걸 이제 링크로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위에 이제 드디어 보내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 보내기 버튼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또 하나 꿀팁을 조금 더 알려드리면, 자, 여기에서 더한 페이 관련된 이런 유튜브 영상들 같은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유튜브 영상 빠르게 하나 좀 가지고 와보도록 할게요. 더한 페이를 내가 말로 설명은 하긴 하는데, 도무지 내가 말로 좀 설명이 좀 어려울 것 같아 라고 하시면은 더함 이노베이션으로 들어가셔서 더함 이노베이션 관련된 영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 더한 페이를 요거 링크를 클릭하실 때는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거나 아니면은 여기 점 3개 버튼을 들어가시면 되시는데 여기가 아닌가 보네요. 자, 오른쪽 버튼. 자, 링크 주소 복사가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링크 복사가 있거든요. 한번 우리 설문지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시 설문지로 들어왔습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 더한 페이를 다시 한번 내가 영상으로 한 번에 좀 보여주고 싶어. 질문 추가도 좋지만 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미지도 넣을 수 있고 동영상도 넣을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 파란색으로 바뀐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자, 이미지 추가가 있고 동영상 추가가 있었죠. 이미지 추가는 말 그대로 카드 뉴스 네, 우리 그동안 만들었었던 더한페이 관련된 카드 뉴스를 추가하셔도 되시고 나는 한 번에 영상으로 좀 끝낼 거야. 라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유튜브 링크를 아까 주소 복사했던 거를 컨트롤 V 하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검색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인베딩이 되거든요. 자, 이 부분을 딸깍 한번 클릭해 주셔야 돼요.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게 테두리가 바뀌면서 선택이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선택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설문지를 작성하고자 하는 분들도 이 영상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자, 미리 보기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위 상단에 눈 모양 미리 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자, 이런 고객들도 이 영상을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지나가시고 아, 난 그래도 설문지 작성해야겠어 라고 하시면 설문지 작성해 주시는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편집 다시 설문지 수정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내가 설문지 안에 더한 페이를 말로 좀 설명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더함 이노베이션 유튜브 가서 영상을 따오거나 카드뉴스 우리 기획이사님들이 조금 나눠주는 그런 카드뉴스를 또 가지고 오셔서 넣어주셔도 됩니다. 자, 요거 아셔도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링크를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위에 상단에 우리 보라색 보내기 버튼을 클릭해 보도록 합니다. 자, 보내기 버튼. 자, 이런 우편 편지 모양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메일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메일로 보낼 게 아니라 링크를 생성을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편 편지 모양 옆에 클립 모양이 있어요. 이 클립 모양을 딸깍하고 클릭해 주시면 링크가 나오는데 링크가 너무나 길어요. 링크가 너무나 길면은 약간 조금 번잡스러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URL 단축 요 부분을 딸깍하고 클릭해 주면은 바로 함축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복사 버튼을 눌러 주실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우리 채팅창에다가 자, 복사해서 넣어서 붙여 넣었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참여해 주시는 두 선생님들도 제가 한번 성함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유경 강사님, 한유주 선생님, 기획이사님, 제이님 요거 우리 제가 채팅창에 보내드릴 링크 작성 부탁드릴게요. 자, 작성. 자, 우리 3분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여지는지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채팅창에 남겨진 부분으로 간단하게 제가 만들어 놨으니 동영상도 보이는지 한번 보시고요. 자, 여기에 제목 없는 동영상이라고 했지만 이 부분도 또 저희가 더한페이 더보기 영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 제목도 만들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께서 조금 바쁘시더라도 제가 보내드린 설문지 양식은 아, 이렇게 생겼구나. 아, 기입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거를 조금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약 3분 정도 드릴게요. 아직까지 아무도 접수를 안 해주셨네요. 아직까지 아무도 접수를 안 해주셨습니다.
왜냐면 바로바로 이제 접수가 되잖아요. 보시면 응답 1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정보가 업데이트 됩니다. 응답 2 이거는 몇 명이 접수됐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 거겠죠. 아, 이건 혹시 PC 상에서만 보이나요? 아닙니다. 핸드폰 상에서도 보이니까 그것도 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작성을 하고 계시는 동안 제가 휴대폰으로 잠깐 이동을 해서 휴대폰에서도 보일 수 있는지, 자, 이렇게 해서 응답 한 명이 접수가 됐는지 휴대폰에서도 볼 수 있는지 제가 링크를 클릭해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잠시 공유 중지하고 휴대폰으로 접속해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대폰으로 왔습니다. 휴대폰에서 제가 조금 전에 자, 구글 폼을 제가 링크를 저한테 나와의 채팅으로 저한테 보냈거든요. 클릭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이 링크를 클릭하신 고객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 휴대폰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이는구나. 오, 글씨도 큼직큼직하고 좋네. 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작성을 해주시게 되겠죠? 제출이라는 버튼을 활용해서. 그치만 우리가 내 거잖아요. 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볼펜 모양이 뜨게 됩니다. 이 볼펜 모양을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몇 분이 접수가 됐는지 응답사항이 바로 보이게 돼요. 아직도 한 분이에요. 한 분밖에 접수를 안 해주신 거예요. 너무하시네요. 네. 이렇게 응답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 응답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성함이 누구고 연락처가 누군지까지 나오게 돼요. 휴대폰으로도 접속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응답 버튼 제가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휴대폰 노출됐네. 제가 편집해서 자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제이님이고 휴대폰은 뭐고 이런 식으로 자, 응답은 중국으로 체크해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세부 사항까지 내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렇듯 내가 휴대폰에서도 열고 닫기가 가능하구나라고 꼭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휴대폰에서도 가능합니다. 자, 공유 중지하고 다시 PC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C로 공유했습니다. 자, 이렇듯 휴대폰으로도 몇 명이 접수가 됐는지 이것도 파악이 가능하구나. 쉽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은 자, 이제 드디어 우리 엑셀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거잖아요. 이렇듯 이제 고객이 몇 명이 접수가 됐고, 이 고객을 리스트업이 됐으니까 말 그대로 고객의 정보가 계속해서 쌓였는데, 이거를 일일이 제가 엑셀에 입력하기도 번거롭고 어떠한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 있죠. 네,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쉽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휴대폰으로 들어가셔가지고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휴대폰 상에서는 뭔가 우리가 좀 색깔을 넣고 뭐 엑셀 그 글씨 크기를 좀 크게 하고 이렇게 하면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또 손가락을 활용한다라는 게 휴대폰은 너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PC로 작업을 하시도록 좀 유도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응답 1의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자, 위에 보시면 스프레드 시트 만들기가 있습니다. 자, 스프레드 시트 만들기라고 해서 초록색에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엑셀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엑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는 반면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엑셀이라는 구글 스프레드 시트라는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무료로. 자, 여기서 스프레드 시트 만들기 부분을 항상 체크해 주신 뒤에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자동으로 스프레드 시트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전화번호 적어주셔가지고 이 부분 그냥 델리트 키해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이렇게 리스트업 계속 되셨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한 분만 더 작성을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유경쌤이 하나만 작성을 해주시겠어요? 채팅창이나? 네. 한번 작성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것 또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 한 분만 더 작성을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타임스탬프라고 해서 이 제인이라는 고객이 11월 8일 오후 9시 28분 53초에 정확하게 초수까지 이렇게 해서 이 시간대에 작성을 해주셨구나. 이렇게 기재를 하실 수가, 한눈에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또 누군가가 또 접수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또 업데이트가 돼서 우리가 실시간으로도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자, 그냥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직 아무도 안 해주셔가지고. 자, 여기에서 타임스탬프, 또 해주셨어요. 네, 이런 식으로 바로 보였죠? 바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거 보이셨나요? 자, 감사해요. 가맹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눈으로 직관적으로,
뭐야, 내가 손으로 건들지도 않았는데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되네? 라는 거를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 눈으로도 안 보이고 이거를 조금 이런 시트에 좀 변화를 좀 한번 주면 어떨까? 이것도 물론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이게 설문지랑은 또 별도이기 때문에 설문지라는 폰트는 또 따로 만들 수가 있고 엑셀, 이 스프레드 시트 내에서는 또 따로 폰트라든지 크기를 또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만의 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타임 스태프, 성함, 연락처, 주소, 행정동까지 이 부분을 좀 글씨가 너무 작아서 좀 안 보여요. 또는 전적으로 나 좀 바꾸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자, 전체적으로 좀 크게 키우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게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10폰트로 10포인트로 그렇기 때문에 글씨 크기 또한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적으로 셀을 선택해 주실 때는 자, A라는 곳과 숫자 1이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 위에 요 박스 요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이 전체적으로 셀이 지정이 되게끔 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위에 자, 글꼴 크기 요 10 부분을 뭐 이 아래 역삼각형을 눌러서 폰트를 늘려주셔도 되시고 또는 숫자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마우스를 숫자에 갖다 대시면 자, 11에 이렇게 음영 처리라고 해서 테두리가 둘러져 있는 거 보이시죠? 11에 여기에 나는 좀 크게 15포인트로 할래 라고 하면은 아이고 너무 크네요. 자, 13포인트로 할래 라고 하면은 이렇게 내가 눈에 보일 수 있게끔 우리 선생님들도 약간 연세 있으신 선생님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우리 그 산하 본부장님이라든지 뭐 기타 지사장님 같은 경우에 그러면 폰트를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크게 바꿔주셔도 되는데 단 이제 설문지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됐을 때 그거는 정형화된 사이즈로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수시로 좀 바꿔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원하는 폰트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것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에서 좀 포인트를 주게 요 부분 좀 제목 부분을 좀 굵게 표시하고 조금 색상도 좀 넣고 싶어 라고 하시면 이 부분을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자, 마우스 왼쪽 버튼을 딸깍하고 눌러주신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G셀까지 자, 이렇게 테두리를 둘러주신 다음에 다 마우스를 다시 뗍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만 지정이 되겠죠? 나는 이 부분을 굵게 표시를 할 거고 자 폰트 옆에 글꼴 크기가 있는데 이거 역시 약간 굵직굵직한 걸 너무 굵다 너무 굵어 자 맑은 골딕으로 바꿔주고 여기에다가 글씨 색상도 텍스트 색상도 나는 파란색으로 좀 바꿔줄래 라고 해서 바꿔주시기도 하고 옆에 페인트 모양 색상이 있어요. 요 텍스트 색상 옆에 채우기 색상이라고 해서 노란색으로 이렇게 포인트가 되게 바꿔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자 가맹점 또는 대리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작성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내가 보기 편하게 좀 짤막짤막한 단어로 바꿔주셔도 됩니다. 자, 이게 너무 글씨가 넘어가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 주신 상태에서 자 커서가 작성해 주세요에서 깜빡깜빡거립니다. 그러면 백스페이스 요거를 활용해서 궁금하신 사항만 클릭해 주신 다음에 엔터 버튼을 해주시면 되시는데 자 이런 식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어주세요 부분을 좀 짤막하게 내가 보기 쉽게 엑셀로 바꾸실 수도 있다는 거 요거 아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가맹점 또는 대리점이라고 해서 글씨가 잘렸잖아요. 이 부분을 짤막하게 글씨를 바꾸셔도 되지만 나는 여기 셀 크기 텍스트 크기에 맞춰서 이 셀도 좀 넓히고 싶어 라고 하시면 자, 이 셀과 이 F셀 요 사이를 자, 여기 화살표가 보이죠? 화살표를 활용해서 늘려주셔도 되시고 더블 클릭해 주셔도 됩니다. 더블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체크해 주세요 라고 해서 중복 가능까지 넓게 이렇게 크기가 넓어지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활용해 주시면 되시고 나는 조금 네네 네, 음소거 처리해 드릴게요. 죄송해요. 자, 이런 식으로 셀 크기도 널찍널찍하게 바꿀 수가 있더라. 그리고 정렬도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나는 가운데 정렬이 좋겠다라고 하시면 전체적으로 셀을 지정을 할 때는 이 A와 1 위에 이 박스 부분을 전체적으로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자, 가운데 정렬도 다 있죠. 바로 위에 바가 있어요. 다 이렇게 테두리를 넣으실 수도 있고요. 나는 선이 있는 게 좋아.
라고 하시면 테두리 부분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요것도 역시나 테두리 스타일도 얇게 선을 넣을 거니 중간 실선으로 넣을 거니 굵게 넣을 거니 또는 이 테두리를 색상도 넣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저는 얇은 실선으로 해서 전체 테두리를 눌러주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테두리가 맞춰졌어요. 이 상태에서 역시나 옆에 옆으로 넘어가면은 가로 맞춤으로 지금 정렬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가운데 정렬을 조금 바꿔주겠다라고 하면은 가운데 정렬로 바꿀 수도 있게 됩니다. 여기서도 역시 내가 궁금하신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뭔가 미팅 날짜라든지 비고란이라든지 내가 설문지 외에 추가적으로 넣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궁금하신 사항 옆에 란에다가 마우스를 딸깍해서 갖다 대주신 다음에 여기다 미팅 날짜를 아예 적습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다가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만나기로 했다라는 날짜를 적으실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2022년 11월 10일 그리고 오후 2시 또는 뭐 장소를 또 적으실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라고 했으니까 경기도 안산이라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또 칸이 넘어갔어. 이럴 때는 자 걱정하지 마시고 화살표 버튼을 클릭해서 넓혀주시거나 더블 클릭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더블 클릭. 그러면 이 글씨에 맞춰서 알아서 공간이 넓어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또 특이사항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미팅 날짜 옆에다가 우리는 뭐 특이사항 또는 비고를 적습니다. 그러면 비고란에다가 밑에다가 이 고객은 너무 신중한 편임.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분은 오후 5시 이후밖에 안 된다고 함. 약간 이런 것들을 좀 비고사항, 특이사항을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 똑같이 색상도 맞추도록 하고 텍스트 색상 파란색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이렇게 엑셀 파일이 정리가 됐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고 자 이거를 과연 내가 다운로드를 받아서 내 산하부 본부장님이라든지 지사장이랑 같이 공유를 하고 싶으실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전주인데 전주에 있는 분들이랑 같이 같은 팀원들끼리 뭔가 공유를 해서 여기가 안산이니까 예를 들어서 전주 어디 덕진구라고 할게요. 완산구. 그러면 덕진구 쪽은 A라는 사람이 가고 완산구 쪽은 B라는 사람이 가고 라고 해서 같이 이렇게 조금 뭔가 나눠서 움직일 수 있게끔 요거를 공유를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나랑 같이 일하는 뭐 사장님이라든지 뭔가 같이 공동사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다시 다운을 받아서 파일을 또 다시 또 압축을 해서 메일로 보내거나 카카오톡으로 보내면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역시 링크로 보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위에 상단에 초록색 버튼이 공유 버튼이 바로 보이죠. 공유 되게 좋아하는데. 공유가 너무 잘 나옵니다. 저는 공유 좋아합니다. 자, 공유 버튼을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사용자 및 그룹 추가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그 상대방의 뭐 본부장님이라든지 지사장님의 구글 이메일만 가능합니다. 구글 이메일 주소를 여기에 입력을 하셔가지고 같이 공유해 주셔도 돼요. 자, 공유해 주셔도 되는데 자, 우리는 링크로 확인할 거잖아요. 링크로. 그렇기 때문에 링크를 활용을 할 거기 때문에 자, 밑에 여기 제일 중요합니다. 일반 액세스 밑에 제한된 표시 이 부분을 딸깍하고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제한되어 있던 이 시트 링크가 살아나거든요.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를 클릭하심으로 인해서 이 링크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열람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열람이 가능한데 편집까지 또 가능할 수 있게끔 공유할 수가 있어요. 뷰어 보시면 이 부분을 딸깍하고 클릭해 주시면 뷰어라고 하는 거는 나는 이분이랑 같이 공유는 가능한데 내가 만든 것들을 그냥 보게만 하고 싶어. 또는 같은 공동사업자 보니까 예를 들어서 미팅 날짜야 또는 비고란에다가 같이 편집할 수 있게끔 같이 입력을 넣고 싶어.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 안산으로 가고 또 B라는 분이 예를 들어 인천으로 갔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미팅을 어떻게 잡게 됐는지 또는 확정인지 비확정인지 약간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를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여기다가 입력을 하실 수가 있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편집자로 바꾸시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편집자로 바꾸시게 된 상태에서 링크 복사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으시죠? 여기 쉽습니다. 자, 링크 복사로 눌러주신 다음에 완료 버튼만 눌러주시면 끝나요. 자, 제가 또 채팅창에다가 자, 요 링크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링크는 좀 길어요. 자, 요 링크 한번 클릭해서 한번 입력해 보세요.
자, 제가 드린 링크로 들어가셔가지고, 자, 미팅 날짜라든지 비고란에다가 한번 입력해 봐 주세요. 근데 우리 구글 스프레드시트가 어플을 설치하라고 아마 나올 거예요. 이 어플 또한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입장해 주고 계십니다. 익명의 양고양이님, 익명의 기리님 이렇게 되어 있으신데 내가 만약에 내가 만약에 미팅 날짜를 오후 2시 안산에 잡았어요. 근데 이분은 너무 깐깐해. 그러면 이 비거란의 밑에다가 이분은 좀 확정인 듯 비확정인 사람. 이렇게 뭔가 우리 팀원들끼리 뭔가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된 거 보이시죠? 이 빨간색 선. 익명의 기린이라고 해서 바로 이렇게 누가 들어왔는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듯 우리가 같이 협업하는 데 있어서 뭔가 조금 번거롭거나 그러면 어렵거나 그러면 조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링크를 활용해서 같이 입력을 해주셔서 조금 좀 효율적으로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또 질문 사항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우리 온라인 단톡방에다가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제가 발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